율리우스 카이사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면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그의 모습이 과연 진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교과서 속 이미지를 싹 벗겨내고 그의 아주 복잡한 내면을 새롭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인 루카노스가 카이사르를 이렇게 묘사했거든요. 파괴를 통해 길을 여는 것을 기뻐하였도다. 와, 정말 잔인하고 무자비한 정복자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근데 말이죠. 정말 이게 카이사르의 전부였을까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작가 토머스 드 퀸시라는 사람이요. 카이사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 180도 틀렸다고 주장했어요. 그가 보기엔 카이사르는 잔혹한 폭군? 절대 아니었고 오히려 아주 세련된 정치가였다는 거죠. 분노에 찬 파괴자? 그것도 아니고 아주 냉철한 혁명가다 이겁니다. 자, 그럼 대체 진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로 카이사르의 그 성격, 기질에 대한 오해부터 한번 풀어보죠. 보통 그를 막 분노에 이글이글 타는 정복자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드루퀸 씨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오히려 냉철한 파괴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가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아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그의 최대의 적, 카토거든요. 아니 카토조차도 카이사르를 무슨 미치광이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냉철하고 절제된 태도로 국가를 뒤엎으려 한 역사상 단 한 명뿐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가 단순한 폭군이 아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카토의 평가는 사실이었어요. 드퀸 씨가 그린 카이사르는요,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웅변은 또 얼마나 잘했는지, 옷 입는 스타일도 세련됐고 예술 후원에 문화까지 사랑했죠. 심지어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그 술라를 보고 아, 저 사람 교양 없네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야만적인 정복자 이미지랑은 완전 딴판이죠. 자, 그럼 이런 강철 같은 성격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해답은요, 바로 그의 젊은 시절, 그가 겪어야만 했던 정말 엄청난 시련들 속에 있습니다. 와, 그의 젊은 시절은 진짜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겨우 15세 아버지를 여의었고요. 20살도 되기 전에 독재관 술라가 아내랑 이혼해라고 명령했는데 목숨을 걸고 거부했습니다. 대단하죠? 심지어 어떤 선거에 나설 때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이기거나 아니면 시체로 돌아오겠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그의 그 대담함을 단련시키는 담금질 과정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던 독재관 술라마저도 이런 예언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저 칠칠치 못한 소년을 조심해라. 저 녀석 안에는 수많은 마리우스가 잠자고 있다. 이게 왜 소름 돋는 말이냐면요. 마리우스가 누구겠어요? 바로 술라의 숙적이자 로마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를 뒤엎는 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로 그 술라가 카이사르 안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잠재력을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의 야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권력욕이었을까요? 여기서도 드퀸 씨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해석을 내놓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00만 파운드. 이게 당시 가치로 따지면 오늘날 돈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게 뭐 대단한 부자가 되기 위한 돈이 아니고요. 카이사르가 그냥 빚을 다 갚아서 영원, 딱 본전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금액이에요. 그가 얼마나 엄청난 빚더미 위에 서 있었는지 감이 오시죠? 아니 그럼 이 빚은 그냥 뭐 도박꾼처럼 막무가내로 돈을 써서 생긴 걸까요?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드퀸 씨는 생각이 완전 달랐습니다. 드레퀸 씨의 주장은 이겁니다. 카이사르의 빚은 그의 야망의 원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한 대가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공화국을 구하려는 그 애국심에 대한 비용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너무 부패해서 야망 없이는 애국심을 실현할 수가 없었고 돈은 그 야망을 위한 필수 연료였던 셈이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 그럼 실제 전장에서의 카이사르는 어땠을까요? 이제 그가 직접 쓴 책 갈리아 전기를 통해서 그의 성격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헬베티족과의 일화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그들이 로마 영토를 지나가려 한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카이사르는 망설임 없이 바로 제네바로 달려가서 다리를 부숴버립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불과 며칠 만에 무려 30km에 달하는 방벽을 쌓아서 길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카이사르의 속도와 결단력입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라고 해서 늘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위기가 있었죠. 아리오비스투스가 이끄는 게르만 군대랑 딱 마주쳤을 때 카이사르의 병사들 사이에서 엄청난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 거의 반란 직전까지 가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자기 책에 직접 이렇게 썼어요. 병사들이 적애들의 얼굴 표정, 그 날카로운 눈빛조차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요. 리더가 부하들의 이런 원초적인 공포를 인정하고 기록했다는 거, 여기서 그 공포가 얼마나 생생했는지 그대로 느껴지죠. 바로 이때 카이사르의 그 유명한 정말 전설적인 대응이 나옵니다. 그는 병사들을 쫙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죠. 만약 너희 중 아무도 날 따르지 않겠다면 좋다. 나는 내 제10군단만 데리고 가겠다. 와, 이 한마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군단 병사들한테는 수치심을 주면서 동시에 제10군단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을 심어주는 그야말로 심리전의 대가다운 한 수였던 거죠.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의 기록을 보면요. 모든 병사들의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고 최고의 열정과 투지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카이사르의 이 연설 한 번이 완벽하게 먹혀 들어간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를 오히려 군단의 충성심을 확인하는 멋진 기회로 바꿔버린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혁명가이자 장군으로서의 카이사르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토가 뒤에 가려져 있던 좀 더 인간적인 면모를 들여다보면서 그의 초상화를 한번 완성해볼까요? 그의 개인적인 모습은 알면 알수록 더 흥미롭습니다. 키는 크고 피부는 하얀데 눈빛은 아주 날카로운 검은 눈이었다고 해요. 행군할 땐 꼭 병사들이랑 같이 걸었고요. 하루에 160km, 상상해 가세요? 그런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답니다. 심지어 개인 텐트 바닥에 깔 모자이크 타일을 직접 들고 다닐 정도로 섬세한 면도 있었어요. 또 하인이 실수로 상한 기름을 내왔을 때도 너그럽게 넘어갔던 일화나 라틴어 문법에 대한 엄청난 열정까지,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카이사르라는 인물을 정말 입체적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는 잔혹한 폭군이라는 그 한 가지 이미지를 넘어서 냉철한 혁명가, 모든 걸 계산하는 장군, 그리고 아주 세련된 취향을 가진 한 남자로서의 카이사르를 만난 겁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인물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셰익스피어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으뜸가는 인물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카이사르의 이 새로운 모습들을 보고 나니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이제 그 답을 내리는 건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